안녕하세요. 왕눈이 아빠 김정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QL BGIS 프로페셔널에서 사용하게 되는 로그DB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DB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납품을 할 때 작업을 해 드립니다만,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 개념으로 이제 사전에 SQL BGIS 프로페셔널을 사용하시는 경우, 혹은 두 개 이상의 SQL 서버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혹은 뭐 DB를 이관을 한다거나, 혹은 새로 구성하는 등등 그 필요에 따라서 로그DB를 직접 설정하거나 또는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로그DB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아키텍처와 주의사항들, 관리 방안 소개를 해드리고요. 특히 로그DB에 대한 부분들은 컨피그레이션 파일 안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도 간단하게 보시면 모니터링하는 대상 서버, SQL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 SQL BGIS 프로페셔널을 특정 PC에서 수행을 하시겠죠. 그러면 SQL BGIS 프로에서 쿼리를 호출을 해서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중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보인데요. 첫 번째, 고부학 쿼리에 대한 이력 정보와 그리고 경고 이력 정보, 이 두 가지를 로그DB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폴트로 저장을 하시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 로그DB는 실제 모니터링하는 대상 서버가 아니라 별도의 SQL 서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쪽에, 혹은 별도의 SQL 서버가 없다면 SQL 서버 익스프레스 에디션, 무료이기 때문에요.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모니터링하는 해당 PC나 혹은 다른 장비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쪽에 로그DB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최대 10기가까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실제 고부학 쿼리의 발생량이 매우 많다면 그만큼 로그DB의 용량도 빠른 시간 안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SQL 서버를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익스프레스를 쓰신다면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용량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상 서버가 한 대인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 대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 로그DB를 일반적으로 SQL BGIS 뭐 로그 혹은 뭐 버전에 따라서 5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 대일 때라면 대상 서버별로 로그DB를 여러 대 가져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뒤에 서버 IP를 붙여 주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로그DB를 여러 개 따로따로 가져가시고요. 그 DB의 이름을 요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지정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별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여러 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별도의 폴더를 두어서요. 네,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만일에 SQL BGIS 프로페셔널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PC가 여러 대이라고 한다면요. 예, 뭐 예를 들어 중앙 PC도 있고 또 일부 개발자분들이 중복해서 SQL BGIS 프로페셔널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중앙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SQL BGuides 프로에서만 로그DB가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SQL BGuides는 모니터링만 하도록 그렇게 옵션을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중복 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로그DB에 대한 관리를 SQL BGuides에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 기능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DB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한 수정사항하고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SQL 서버 설치되었을 때의 파일 구성인데요. 기본적으로 로그DB를 구성하는 스크립트가 여기 보시면 SQL BGuides 로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스크립트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스크립트 파일을 직접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좀 간단하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별도의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SQL BGuides make log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이 실행 파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실행 파일을 이용을 하시고요. 우선 로그DB를 만들 서버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로컬 PC에 SQL 서버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해당 서버 쪽으로 우선 커넥트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생성하려고 하는 DB의 이름과 그 만들어질 DB의 파일,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폴트라고 한다면 그냥 SQL BGuides 로그로 가시면 되는데요. DB를 여러 개 만들고 싶다. 뒤에 서버 IP를 붙여서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복구 모델은 심플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이디션인 경우엔 오토 클로즈라고 하는 옵션이 디폴트로 온 상태예요. 그래서 오프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익스프레스 이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디폴트가 오프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스면 디폴트로 지정을 해서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createDB라고 두 번째 작업을 실행을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요 이름 때문에요. 실행을 하게 되면 디폴트 사이즈의 DB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밑에 추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로그DB 관련된 DB 목록이 뜨게 되고 앞서 생성한 DB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DB에 이제 로그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테이블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인덱스들 그리고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스토드 프로시저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앞서 설명드렸던 그 로그 스크립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DB를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execute 스크립트라고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제가 익스프레스 이디션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리프레시, 새로 고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log5 191번이라고 하는 DB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테이블, 각각 고부하 쿼리 저장하는 테이블과 그리고 경고 이력을 저장하는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저장 프로시저들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일에 저 프로그램 사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 혹은 필요하시다면 이 스크립트 파일을 직접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어 뒀는데요. 참고로 스크립트를 직접 이용하시는 경우에 스크립트를 제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용법을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골뱅이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언급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요 골뱅이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 이 SQL BGuides DB를 만들려고 하는 폴더, 정상적인 폴더를 경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에 DB 이름을 이 SQL BGuides log5가 아니라 다른 걸 이름으로 아까 보셨던 뭐 191번, 192번 등의 다른 이름을 지정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때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그리고 이 파일의 이름을 수동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예, 컨트롤 H 해서 한 번에 다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전체 스크립트를 전부 다 실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각각 범위 선택을 해서 하나씩 수행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여기 3번 제너럴 스크립트 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동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B는 만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 SQL 서버 설치 폴더에 보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전반적인 내용을 또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온라인 매뉴얼 PDF 파일을 이용하셔도 물론 되겠고요. 잠깐 XML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들어가면 요 상단 부분에 방금 저희가 만든 로그DB에 관련된 구성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로그DB가 들어가 있는 서버가 무엇인지, 그 해당 DB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SQL BGuides 프로에서 이 로그 서버에 접속할 때 윈도우즈 인증을 쓸 것인지, 만일에 SQL 인증을 쓴다면 그때 SQL 인증의 로그인 아이디는 무엇인지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로그 인증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로그인 인증에 대한 암호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두시면 매번 아이디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은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암호를 저장해두는 것이 내부 보안 혹은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쓰실 때마다 암호를 SQL BGuides 프로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이 실패하기 때문에요. 그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부하 쿼리 로그를 자동으로 저장을 할 때 true, 그리고 경고를 자동으로 저장할 때 각각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수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false로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로그 익스프레스 버전이고요. DB는 191번이고요. 윈도우즈 인증으로 접속 가능하고 그리고 자동 로그 저장 true 그리고 true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lse로 두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SQL BGuides 프로페셔널을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부하 쿼리 모니터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력 저장 서버 인증 부분에 로그DB 자동 저장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당 서버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고 이력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력 저장 환경 설정 부분에 마찬가지로 로그DB가 있는 서버와 해당 로그DB의 이름 그리고 인증 방법이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로그DB 경고도 자동 저장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각각 필요하시면 수동 저장으로 변경을 해두셔도 되고요. 만일에 서버 이름이 다른 곳이거나 DB가 다르다면 여기서 수정을 각각 해주시면 되고요. 인증 방법도 필요하시면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QL 서버 인증을 쓰려고 하신다면 암호를 매번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앞서 보셨던 컨피그레이션 파일 안에 정의를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고 이력의 경우에는
저장이 되는 이력의 카운트 수가 옆에 별도로 표시가 되니까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고부화 쿼리 같은 경우에는 순번이 있기 때문에요. 순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SQL BGUIDE 해머를 이용을 해서 쿼리를 몇 개 좀 호출을 해보고요.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경고가 발생을 했을 때 경고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력 저장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이 워닝스 로그 테이블에 용량 보기를 하면 저장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화 쿼리 모니터링, 수집된 고부화 쿼리의 내용들이 로그DB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부화 쿼리의 경우엔 경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었죠. 경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부화 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부화 쿼리 이력 분석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상에 그래프가 나오고요. 로그가 정상적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경고 이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로그 정보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서버에 대해서 경고 발생 현황, 어떤 경고가 몇 건이 발생을 했는지, 또 해당하는 경고에 대한 상세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어떤 경고가 언제 얼만큼 발생했는지 상세 내용도 출력을 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 경고 이력하고요. 고부화 쿼리 이력에 대해선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점. 지나간 경고나 지나간 고부화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용량 관리 부분입니다. 고부화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로그가 쌓이게 될 겁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용량 관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고부화 쿼리 이력 분석에 보면 SQL BGUIDE 로그 DB 정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선택된 테이블에 용량 보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얼마큼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 파일과 로그 파일의 용량은 얼마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조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정된 월 범위 안에 데이터가 월 단위로 몇 개씩 저장이 되어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중 특정 월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삭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용량 관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해당 로그DB에 직접 접속을 해서 여기서 이제 로그DB를 직접 딜리트 하시거나 혹은 뭐 다른 테이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하는 등 일반적인 DB 작업을 여기서 직접 해주셔도 되니까요. 용량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필요하실 때 작업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경고 로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용량 확인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이용하셔도 되겠고, 마찬가지로 직접 하셔도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로그DB 용량만 관리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QL 서버 쪽에서 로그DB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configuration XML 파일의 수정 방법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유저 가이드 파일을 열어보면요. 제가 미리 안내를 다 해드리긴 합니다만, 요 유저 가이드 PDF 파일에 보시면 여기 설치 및 환경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면 SQL BGUIDE 어떻게 설치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로그DB는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내용들, 스크립트 파일 활용하시는 방법들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컴프레션 파일도 조정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그DB 관련된 활용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콜로의 김정선이었습니다.